요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MBTI에서 T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T유형의 사람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분명 T인데 자기 애인 앞에서는 F가 된다네요. 반대로 자기는 F인데 회사에서는 T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무조건 MBTI에 맞춰서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감 능력도 타고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고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게 평생 지속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은 남녀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책 회복 탄력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많이 깎여나간 상태에서 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여자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흔히 자기 마음을 남자가 알아서 알아줬으면 하고서 일부러 속마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게 남자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전혀 눈치를 못 채기 때문이었어요. 공감하는 뇌 부위가 여자보다 덜 발달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남녀가 소통하는 데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원래 표정을 읽는 게 둔하지. 남성분들은 내가 상대 감정 변화를 미처 몰랐구나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남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든 여자든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이 없다는 겁니다. 표정이 없어서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요. 잘 보면 얼굴이 늘 굳어 있어요. 웃어도 웃은 것 같지 않고 많이 경직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답답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 흐름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재밌는 영상을 보고 재밌다고 느끼고 웃게 되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재밌는 영상이라는 걸 인지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먼저 웃어요. 마지막에 가서 지금 이게 재밌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 순서를 보고 이상한 점이 없나요? 보통 우리는 재밌으니까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웃으니까 재밌다고 느끼는 겁니다. 즉, 정서 유발, 웃는 표정, 정서 인식, 이런 순서인 거죠. 정리하자면 얼굴 표정을 변화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변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기계발서나 영상을 보면 거울을 보고 웃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는 웃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며 화가 나서 인상 쓴다기보다는 인상 쓰고 화내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제 돌아와서 상대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바로 상대의 표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표정을 따라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공감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공감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남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감 능력은 타고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상대의 표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경청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 회복 탄력성을 토대로 공감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책에는 공감 능력 이외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